M 역시 모바일 양대 마켓에서 매출 순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 리니지를 주제로 다뤄봅니다. 먼저 본 영상은 비평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본 영상으로 인해 리니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은 즉시 영상 시청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니지 1998년 첫 출시 이후부터 꾸준히 서비스되고 있는 장수 게임이며 그 리니지의 정식 계승작인 리니지 M 역시 모바일 양대 마켓에서 매출 순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 리니지를 주제로 다뤄봅니다. 먼저 이 광고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이 광고는 게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영화 배우를 이용하여 게임을 광고하여 유저에게 상당한 비호감을 산 영상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게 되면 이 광고 영상은 달라 보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래픽도 좋지 않고 조작도 불편한 낡은 게임이 왜 인기가 있으며 값비싼 과금 체계를 버텨내는 유저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럼에도 리니지는 아직도 많은 유저가 즐길 만큼 인기가 있습니다. 리니지의 인기의 이유는 그래픽과 조작감, 타격감과 같은 게임의 구성과 연출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리니지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사람이 즐거움 또는 쾌락을 느낀다는 것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리니지는 플레이어들에게 욕구를 자극하고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강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말이죠. 첫 번째 키워드,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 에이브러햄 헤럴드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피라미드의 형태를 가진 욕구 단계설이 바로 그것이죠.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부터 최종적으로 자아실현 욕구까지 나타내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은 하단에 위치한 욕구가 만족되면 상위의 욕구를 갈망한다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위치한 욕구일수록 더욱 강렬해진다는 것이죠. 이 피라미드는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충족되면 더 이상 동기부여를 하지 않는 결핍 욕구와 충족될수록 더욱 동기부여를 하는 성장 욕구로 분류하는데요. 충족 욕구는 식욕, 수면욕 등 물리적인 욕구들이 대다수이지만 성장 욕구는 탐욕, 수집욕과 같은 정신적인 욕구들입니다. 게임은 시청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MMORPG의 경우엔 많은 플레이 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장 욕구를 자극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재미를 주기 어렵습니다. 리니지라는 게임은 성장 욕구가 본인의 캐릭터가 성장하는 것을 넘어 게임 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는 것을 본권 군주제로 표현하여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의 최종 단계인 자아실현 욕구와 자아초월 욕구까지 자극할 수 있습니다. 대리만족이지만 아주 강렬한 자극이죠. 두 번째 키워드, 미시파시즘 또는 마이크로파시즘. 파시즘이라는 주제는 매우 민감한 이야기인데요. 인간은 평등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차별되어야 하며 계급사회를 인정하고 독재를 두둔하는 점에서 파시즘은 금기시되는 이념입니다. 이게 리니지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판타지와 중세 군주제를 배경으로 한 게임이지만 파시즘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리니지와 관련이 있는 것은 미시파시즘입니다. 미시파시즘은 우리 사회와 문화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인류는 그러한 역사를 살아왔기 때문이죠. 일상에 녹아있는 작은 파시즘은 우리는 미시파시즘이라고 합니다. 파시스트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정서이죠. 남성 우월주의,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또는 타인에 대한 우월감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정서, 그리고 특정 혐오 정서까지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시파시즘은 서열화를 하고 획일화를 하며 소속감을 갖게 하므로 이것 또한 사회적인 욕구로 작용하는데요. 온라인 게임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주제는 아니지만 강력한 유인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긴 어렵겠습니다. 자, 두 가지 키워드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 키워드가 리니지란 게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봅시다. 리니지는 정해진 목표가 없는 인피니티 게임입니다. 레벨업을 해도 되고 마을에서 채팅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리니지의 핵심 컨텐츠라 말하는 것은 군주가 되거나 혈맹으로 뭉쳐 요새를 제압하는 RVR 컨텐츠가 주력인 게임입니다.
리니지의 작은 세계 안에서는 현실과 다른 질서가 존재하죠. 미시파시즘으로 권위주의를 인정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정서로 인해 세금을 걷거나 수익원이 되는 사냥터를 통제하거나 PVP 등 다른 유저를 괴롭힐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현실의 법과 원칙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이 일련의 행동들은 다른 이에게 영향력을 주는 성장 욕구가 발동합니다. 리니지는 이러한 욕구에 충족을 제공하는 것에 가격을 달았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것이 페이 투 윈. 페이 투 윈으로 리니지는 유저를 서열화하게 됩니다. 많은 돈을 지불한 유저는 강력한 서열을 얻게 되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 유저의 서열화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아실현 욕구와 미시파시즘이 한 주제에 하나씩 작용하는 것이 아닌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페이 투 윈의 요소가 있는 게임은 정도의 차이일 뿐 모두 서열화에 의한 과금 체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리니지는 페이 투 윈으로 인한 과금 유도가 심한 게임이며 단적으로 보여줄 뿐이죠. 많은 금액을 지불한 서열이 전투 시스템과 같은 변수로 인해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서열에 대한 신뢰도이며 이 신뢰가 두터울수록 과금에 대한 거부감은 줄어듭니다. 새로운 과금 모델은 새로운 서열을 만들고 서열을 세분화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과금이 강력할수록 서열을 나누는 시스템은 강력해집니다. 리니지의 과금 체계는 단순히 특정 아이템에 대한 소유욕뿐만이 아니라 이 체제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리니지의 과금 체계가 조금은 이해되시나요? 게임에서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대리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적습니다. 미시파시즘과 자아실현 욕구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에서도 범죄가 아닙니다. 이 과금 체계가 문제된다고 생각한다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니지가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재력으로 인한 차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갑질에 분노하는 이유,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서는 미시파시즘을 거부하는 정서로 점점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이들이 무한 경쟁 사회에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광고 영상이 달라 보이시나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 고급 양복과 인테리어,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뷰, 모두 자아실현 욕구를 자극합니다. 초라한 게임 내용을 가리고 게임의 가치만을 부각합니다. 이 광고 영상은 게임의 완성도를 떠나서 마케팅만으로 볼 때 매우 훌륭한 광고입니다. 하지만 이 광고와 리니지의 성공이 달갑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1998년에 온라인 기반으로 강력한 욕구와 강력한 대리만족이 가능한 이런 게임을 제작하였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리니지는 유저가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점에서는 훌륭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리니지가 건전한 가치를 제공하는 게임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